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하느님의 귀한 창조물. 신앙인의 생태적인 삶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농민의 전담 사제이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꽤 추우셨죠? 네, 많이 춥네요. 근데 이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한데 지난해 그렇게 겨울이 춥지 않다가 올 겨울은 이렇게 갑자기 더 많이 추운 느낌. 네. 그런 그 이유가 있다고요. 예, 이것도 기후 위기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름에 더울 때는 너무 뜨겁고 네. 겨울엔 너무 춥고 음, 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엔 너무 따뜻했는데 네. 올해는 너무 춥고 그렇죠. 이런 것이 이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어떤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병증의 하나죠. 지구가 아프다. 제가 일전에 이제 온 우주는 네,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 동물 네. 그리고 생태 환경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세 주체들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을 때라야 모두가 다 그러니까 네. 인간도 건강할 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으려면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 변화 학회의 네, 이 전문가들께서 이 코로나 발생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네, 이분들의 대답 중에 66%그 첫 번째 원인이 환경 파괴가 원인이다. 네, 그 두 번째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다. 네. 절반 이상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셋째 원인으로 꼽힌 것이 이제 도시화였습니다. 아, 뭐 세종시에서 이렇게 멧돼지들이 뛰어논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 지역은 멧돼지들 거였죠. 멧돼지들 네.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침범해 들어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도 그런 원인이고 또 네 네. 번째가 이제 지구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촌 그러면서 굉장히 잦은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구화 그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이렇게 네. 이제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코로나 두 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기후 변화로 절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래서 18세기 말 산업화 이후로 네,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이제 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는데 네, 그 산업화 이후 현재 약 한 1도에서 1.2도가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고 해요. 네, 얼핏 뭐 작은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인데요. 네,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네. 이런 자연 재난들이 정말 시시때때로 뭐 장소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 한 해 이렇게 되짚어 보면 지난 겨울에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네. 한 해 내내 농부들이 대단히 큰 고생을 하셨거든요. 네, 병충해가 너무 극심해져 가지고 네, 또 뭐 여름에는 뭐 53일, 4일 이렇게 긴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비의 이름은 뭐 장마가 아니고 어, 기후 위기다. 네, 그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지내기도 했고요. 네, 또 뭐 비로 인해서 직접적인 뭐 침수 피해 이런 것도 문제였지만 네, 사실은 작물들이 해를 볼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작물들이 지금 흉작이라서 네, 곡물들이 굉장히 비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지난 가까운 11월 달만 해도 음, 관측 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죠. 네, 또 뭐 지금의 이 맹추위 역시도 음, 뭐 어떤 제트기류 네.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헐거워져서 네. 이렇게 지나치게 추워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네, 이 자연재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원인 제공을 사람이 했으니까 결국은 인재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다 이랬을 때는 아이고 운이 없었네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런 재난의
그 원인을 네.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결국엔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얼른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할 네. 때가 된 것이죠. 네. 인간이 잘못을 했으니 네. 인간 스스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인간들이 참 그 뭐 지혜롭다고 하는데 네. 예,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의 있습니다. 이해 있으세요? 이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이렇게 반성하고 행동을 네. 이렇게 전환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네. 이렇게 많이 만나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신의 잘못을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세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현존하죠. 네. 실존합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 기온 겨우 1도인데 네. 뭐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안에 이 온실가스 배출을 그동안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네. 평균 한 1.5도가 상승이 되고 네. 1.5도가 넘어가면 어. 이제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네. 이미 어떤 분은 그래요. 임계점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군요. 1도 오를 때마다 네. 그 어떤 증상에 대해서 네. 예견을 하고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네. 그 어떤 예측을 해놓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네. 6도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에서는 1도 지구의 평균 온도 1도 오를 때마다 네.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뭐 1도, 1.2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기해 본다면 네. 광범위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 어떤 뭐랄까 증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중국 고비 사막 그렇죠. 등에서 이렇게 네. 사막화가 진행이 되었고 온난화로 인해서 네. 그것과 더불어서 중국에 이제 매연들이 함께 넘어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죠. 네. 또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지구 곳곳에 가뭄이 네.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서 농사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되니 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국제 난민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또 지금은 많은 양의 그 온실가스, 즉 탄소를 바다가 흡수해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탄소들이 이 바다로 들어가면서 네. 그 바다 생물의 어떤 그 은신처되고 있는 네.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뭐 네. 절반 가량이 산호초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1도만 올라갔는데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 산호초를 근거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네. 뭐 어류라든지 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네. 어획량들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2도가 상승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도를 이 책에서는 네. 이제 뭐 생물 종의 3분의 1이 멸종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 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네. 폭염이 심해져서 수십만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2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6도까지 상승하는 그 6도의 멸종이라고 했는데 조금 네. 그래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안 돼야 되지만. 그렇죠. 네. 3도 정도가 되면 네. 이제는 그 아마존 뭐 지금도 사실 아마존을 이렇게 밭으로 개간을 하고 해서 많이 온난화에 네. 지금 이게 불을 당기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 지구의 허파인 이 아마존이 모두 소실될 거다. 아. 산불이 나면 이제는 뭐 몇 달씩 타지 않습니까? 네. 뭐 호주나 캘리포니아 이런데.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는 발생이 될 것이고 더 네.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4도가 되면 네. 뭐 이제는 그 시베리아 영구 동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토층 아래에 있던 네. 메탄이 뿜어져 나오는데 메탄은
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30배 이상 강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젠 뭐 시원하다고 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가 여름에 48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고 와, 있고요. 네. 5도가 되면 뭐 이제는 북극, 남극, 빙하 모두 사라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추운 나라지만 그쪽 지방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제 네.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 뭐 6도가 되면 뭐 다수의 생물 종들이 다 멸종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6도까지 가는 일은 결국은 지구 멸망의 길이네요. 예. 무섭습니다. 예. 문제는 네. 이게 이제 1.5도가 넘어가면 6도까지는 그냥 네. 내달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임계점이라는 말이 예.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네. 안에 잡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끔찍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온 인류가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방법으로 네. 이제 개인적인 차원과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먼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가 가끔 강조드립니다만 네. 우리의 생태적인 회계는 네. 이 지구 멸망을 논하기 이전에 네. 먼저 나의 구원과 직접 상관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동들을 전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음. 또 육식 줄이고 네. 뭐 상품 소비 줄이고 네. 또 특히 이제 집 지을 때는 아주 뭐 거의 영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집을 짓고 네. 또 우리 생태환경위원회 교구에서 하고 있는 햇빛발전소 네. 조합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전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의 그 홈페이지나 홈페이지나 예, 또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햇빛발전소 한번 찾아보시고 네. 우리가 모두 지구인으로서 협동조합인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네.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공동체에 가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린피스라든지 뭐 녹색당 네. 또 우리 가까운 성당에서 사실 제 2016년도에 교구장님이 이렇게 공문을 내셨거든요. 모든 본당에 생태환경위원회를 만들어라고 네. 하셨는데 네. 아직 만들어진 그 성당들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서 본당 신부님께 가셔서 네. 신부님 우리도 생태환경위원회 만들어요. 지구가 많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고요. 네. 있으시면 가입해 주시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정치인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그리고 투표 잘 하셔야 되고요. 또 네. 공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권자들이 이런 내용에 관심 있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라 하고 주장할 수 있으면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또 공부도 필요할 테고요. 예. 네. 신부님 또 12월에 환경부 앞에서 예. 제주 2공항 반대를 위한 그 미사 하셨잖아요. 예. 1월에도 계속 이어가시나요? 예,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날짜가 20일경까지 네. 이제 잡혔습니다만 네. 여튼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의사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주도민들만 일단 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금요일 오후 2시, 내일 모레네요. 예. 역시 환경부 앞에서 진행하는 제주 제2공항 반대를 위한 미사 진행이 되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응원차 미사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기로운 지구생활 천주교 대전교구 가톨릭 농민회 전담 사목하고 계신 강승수 요셉 신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